대한민국 넘버원 스타트업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아. 오, 예.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의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DG 벤처스 이유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볼레디의 박승곤 대표입니다. 예, 보통은 제가 우리 시간을 드리는데 네, 바로 소개하셨습니다. 예. 방송을 안 보셨다는 거죠. 예, 볼레디의 박승곤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네네. 예, 회사하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 4월달에 법인 설립한 스타트업 기업 볼레디의 박승곤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따끈따끈한 기업이네요. 네. 예, 회사는 볼레디 하는 회사인가요? 어떤 거 하시는지? 예, 볼레디는 일단 볼과 레디를 합성한 준비되어 있는 공이란 뜻이고요. 예. 그 강아지를 위한 혼자서 놀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급식하고 간식이 제공이 되고 또 부가적으로 홈 카메라가 스마트폰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실시간으로 원격 관찰과 제어를 할 수 있고요. 또 견주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어서 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 예. 이거는 사실은 보면서 딱 제품을 보면서 아니면 동영상을 보여주면 바로 이해가 될 텐데 말로 설명하시면 좀 이해가 좀 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 10시 20분에 YTN 사이언스에서 창조 경제 시리즈로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방영을 했습니다. 저도 못 봤는데요. 그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볼레디라고 치면은 그 리뷰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자세한 제품하고 회사 소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반에 동영상을 좀 삽입을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일반 모델 지금 조절을 하다 보니까 슈팅 피딩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듈을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자, 그 하여튼 우리 회사가 그 제품은 아니죠. 그 제품을 만드는 그렇죠.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자, 그 볼레디라는 제품 대체 그 강아지를 놀게 하고 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그 제품을 개발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 사실 아이디어는 뭐 직접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제가 그 창업 멤버 중에 한 분이 그 강아지 펫샵을 운영하시다가 뭐 망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망한 거죠. 그래서 다른 말이 있나요, 뭐. 망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너무 좋고 사업화를 하고 싶은데 거의 1년을 이제 돌아다닌 거죠. 사업화하기 위한 그 볼레디 아이템을 가지고요. 그렇죠. 그 쫓아다니다가 결국 이제 저한테까지 와서 제가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덥석 지고 스타트를 하게 된 거죠.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저기 아이템만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원래 이런 분야를 좀 하셨었나요? 아니면은 그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뭐 펫이나 애완 그런 용품, 애완 그런 견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사실은 선뜻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누구나가 그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 하더라도 어릴 때 제가 항상 마당에 강아지하고 같이 놀았던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 아이템을 보면서 사실 제가 이제 경력으로 따지면 이제 IT 업종만 한 21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우연찮게 지인으로부터 그 아이템을 소개받아가지고 제가 그 IT 업종, IT 관련된 거를 합친다 그러면은 굉장히 시너지가 있는 제품이 나오겠다라고 직감적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인 설립하기 전에 프로토타입 제품 먼저 만들어가지고 강아지 반응 테스트를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강아지가 반응하지 않는 제품은 팔 수 없는 거고요. 사업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강아지 반응하는 거를 보고 제가 확신이 들어가지고 제가 집에서 재택 창업을 먼저 했고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창업 멤버들 간에 구축이 돼가지고 이제 자본금이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엔젤 1차 투자까지 받았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까지 받아서 지금 올해 빠르면 7월 달에 출시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기능은
볼을 강아지가 알아서 넣으면 탁 이렇게 튀어나가는 네, 거잖아요. 그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거 하면. 뭐 강아지한테 제일 좋은 건 이걸 강아지가 해보라고 그러고 강아지한테 서베이를 받으면 제일 좋겠는데 강아지한테 서베이를 받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지금 저희가 썰렁해지는데 이거. 아 예. 제가 사실은 작년 11월달에 워킹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필드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제 애견집에 그다음에 그 동물 그 훈련 학교에 그다음에 애견 카페 같은 데 가서 그 강아지하고 이 노는 모습을 직접 이제 영상을 찍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아지가 직접 노는 모습 어떻게 노느냐?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개념이죠. 보상 개념. 해서 강아지가 공을 넣었을 때에 간식이 하나 나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런 기구 같은 거에 공을 강아지가 물어서 넣으면 몇 번 물어서 넣으면 네 번 간식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10번, 20번에 한 번 나오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강아지가 쉽게 이 제품하고 친숙하게 놀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상 나중에 제공하는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그 강아지가 노는 모습을 공을 넣으니까 맛있는 게 나오더라는 걸 인지를 하고 계속 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의 대체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체 이런 용품들이 어떤 사람들이 쓰게 되는 제품으로 물건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강아지 관련된 시장이 한 2조 원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관여하는 제품 포지션은 용품하고 용품이 2조인가요? 강아지면 예를 들면 뭐 애견 관련된 시장 사료, 미용, 의료. 그다음에 뭐 용품, 케어 전 분야에 걸쳐서 2조 원 애견까지 포함해서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가 판매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개 판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근데 2조. 사실 강아지 판매 그 비용은 사실은 전체 포지션의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용품 자체는 3% 정도 차지하신다는. 아니 강아지 판매. 강아지 판매가. 왜냐면은 강아지가 6개월 넘으면요. 가치가 제로로 떨어져요. 강아지가 대개는. 지금 애완용으로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저희 시장 자체가 중소형견 위주로 돼 있고. 대표님이나 썰렁한 얘기 하나 있는데 뭐냐면 못 들었습니다. 애완용으로는 가치가 떨어지고 식용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아지 간에 거래되는 금액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제품 자체가 용품이면서 케어 개념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한 30%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30%면 크네요. 크죠. 거기에다가 저희가 관여하는 또 그 강아지라든지 또 강아지가 다 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강아지 한 60% 정도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포지션은. 그래서 전체 시장의 한 1% 정도가 저희가 수익 목표 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200억 정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 제품이 이제 런칭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표로 하시는 간식이 나온다든지 사료가 나온다든지 뭐 그다음에 이렇게 애완견들이 이렇게 놀 수 있는 장난감류 이런 시장 규모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직접 관여하는 시장 규모. 그게 이제 용품하고 케어 시장입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 한 30%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그게 있어요. 30%.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용품들 공이라든지 6천억 정도 시장으로 그렇죠. 보시고 6천억 정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타겟으로 하는 게 그 간식 나오면서 극히 좀 작은 시장을 노리는 게 1% 정도. 그렇죠. 그래서 한 200억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사실은 국내보다는 그 해외 시장이 더 큽니다. 미국, 일본, 유럽 쪽에. 그래서 전체 세계 시장은 강아지 관련 시장이 한 250조가 넘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여하는 시장 수익 목표 시장 한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다 하더라도 한 2.5조의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엄청난 거죠. 거기다가 저희가 또 생각하는 건 고양이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갈수록 포지션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빔을 굉장히 좋아해요. 빛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 레이저빔 끝에다가 이제 곤충 모양이나 나비 문양을 넣는 거죠. 그러면 그 360도 돌리게 되면은 고양이가 벽면을 따라서
쫓아다니는 그런 운동 효과, 놀이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래서 그 이제 그 제품을 지금 개발을 하시게 된 동기는 이게 돈이 되겠다, 이 사업이 되고 또 만족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예,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제품이 어떤 단계에 지금 이루고 있나요? 네, 지금 작년 11월 달에 워킹-C 제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모급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필드 테스트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산-C 제품 모급을 위해서 지금 도면 작업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7월 목표로 제품 출시를,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한 어떤 박람회를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모급까지 네. 오는 그 단계에서 네. 소요되는 자금이 어느 정도 예. 들었는지. 예. 그 법인 설립하면서 그 모급 진행하는데 디자인부터 그다음에 설계,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앱 개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1억 정도. 네. 굉장히 저렴하게 쓰신 겁니다. 아, 사실 예. 모급 만드는 비용이 사실 꽤 들어가셨을 예, 텐데. 제조 같은 경우에는 예. 모급 비용이 꽤 들어갈 근데 텐데요. 뭐 한 예. 달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월급이나 이걸로 가져가시는 건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최소 비용으로 예. 저도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해요. 예, 근데 갑자기 네. 최소 비용으로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가련한 얼굴을 하셔가지고. 제가 예. 뭐 물론 제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일단 사업 성공하는 게 가장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예. 제가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최소 생활 비용만 제가 알겠습니다. 예. 그 저기 시장에서 경쟁 현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그냥 자동 타이머로 사료가 나오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 맞습니다. 뭐 개껌이라든지 이렇게 예, 장난감 맞습니다. 시장을 빼돌 수도 있고 예. 전혀 다른 그런 접근 방식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경쟁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기존의 강자들이 예, 맞습니다.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도 보세요? 법인 설립하기 전에 사실 한 3개월 정도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볼 슈팅기는 국내에 없고요. 네.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은 그러니까 없고요. 볼을 넣고 이렇게 같이 예, 예. 장난감으로 놀 수 있는 가장 큰 네. 시장 미국을 보게 되면은 이제 볼 슈팅기가 다양하게 한 10몇 가지 종류가 제품이 나와 있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 급식기가 좀 많이 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최근에는 그 홈 카메라가 같이 접목이 되어 있는 제품이 출시돼 있고요. 네. 출시 예정인 업체가 네, 두 군데 그러니까 정도 예, 있고. 네. 핸드폰으로 아니면 그렇죠. PC에서 네, 타이머로 그 뭐 한다든지. 강아지의 지금 상태를 볼 수 상태를 있는. 확인하고 네. 예, 그리고 TV 밥을 광고도 나오는 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저 포함해서 저희가 개발 이사가 한 명 최근에 이제 영입이 됐는데요. 네. 저희 기본 컨셉은 그렇습니다. 경쟁 제품을 탑에 있는 경쟁 제품들을 다 사와 가지고 다 뜯어봅니다. 네. 그리고 문제점들 다 나열을 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급식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로봇 청소기처럼 높이가 낮은 건 상관이 없는데 높은 거는 강아지가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넘어져요. 네. 넘어지면 기능 상실입니다. 네. 무조건. 안전성. 예, 네. 그다음에 내구성.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이것도 음식이다 보니까 거실에 보통 놔두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온습도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2, 3개월만 지나면은 세척이 제대로 안 되면 썩습니다, 이게. 네. 부패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통째로 드러내서 세척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으로는 저희가 높이가 굉장히 낮고 무게 중심이 다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영상 중에 하나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진짜 과격한 그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거의 뭐 들이받는 수준. 네. 네. 예, 몇 번이나 들이받으면서 이 제품이 넘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 안정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현재 나와 있는 제품 중에 이제 전원이 들어가 있어요. 강아지가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강아지가 간혹 이 선을 뜯습니다. 이거는 저기 건전지로 작동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건전지로 작동을 하고요, 충전기로. 네. 그래서 선을 일단 다 없앴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옵션으로 얻을 때는 들어가는데 네.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그 선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존재를 네,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전기니까. 그래서, 네. 예, 그런 차변성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우리 그 제품은 그러면 강아지가 이걸로 만족한다는 데이터는 좀 뭐 확보를 제대로 하신 건가요? 강아지 복지에 지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데 먹는 거, 노는 거. 예. 예. 그러니까 일단
강아지가 이걸 보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일단 뭐 그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뭐 강아지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은 농림부 자료 발표에 하면은 매년 10만 마리 이상 유기견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마리당 처리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10만 원이 넘고요. 전체 그 금액으로 따지면은 매년 100억 이상의 사회적인 손실 비용이 발생하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운동 부족, 그다음 훈련 부족, 그다음에 그 분리불안증이라든지 우울증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깐만요. 분리불안증은 뭐예요? 주인하고 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말 그대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 견주들이 대개는 직장을 나가야 되니까 강아지하고 계속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8시간 이상은 항상 떨어져 있죠. 그래서 강아지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홀로 뒀을 때 얼마 전에도 EBS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게 있었는데요. 강아지 홀로 뒀을 때에 몰래 카메라로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하울링을 한다든지 불안해서 그다음에 이제 뜯는다든지 그다음에 평소에는 잘 가리던 대소변을 아무 때나 싼다든지 그런 그 심리적인 장애 표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저희 제품이 좀 어느 정도 일조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격은 대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볼 슈팅기만 단일 제품만 미국에서 한 15만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자동 급식기 같은 경우에는 쓸만한 게 한 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홈 카메라도 쓸만한 게 한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도 보고평, 즉 볼 슈팅기하고 먹이와 간식이 있는 보고평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홈 카메라, 그다음에 그 로봇 청소기처럼 바퀴를 달아서 그 자가 충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카메라가 항상 강아지를 향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중저가 전략보다는 중고가 전략으로 해서 20만 원대 중반에서 4-50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아지가 이게 처음 새로 보는 기계인데 이게 적응하고 또 방법을 또 익혀야 되잖아요.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되나요? 제가 맨 먼저 찾아간 데가 동물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조련사분하고 그다음에 수의사분하고 계속 상담을 계속했죠. 하면서 제품을 제가 한 보름 정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조련사분하고 이제 그게 그 강아지를 맡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강아지하고 계속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 10마리 정도 한 결과에 보통은 이제 강아지가 공을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훈련이 좀 돼 있으면은 한두 시간 있으면은 바로 적응을 해요. 이거 가르쳐 줘야지 적응하는 물론 거예요? 이제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유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든지 제품 설명서에 있듯이 강아지한테도 최소한의 그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을 보통 이제 던지면 물고 와요. 대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간식을 가지고 유도를 하는 거죠. 여기다 공을 넣어라. 그러면 공을 넣으니까 간식이 나오니까 그걸 이제 반복 테스트를 하는 거죠. 1시간 정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혼자서 공을 넣고 또 간식 먹고 또 공이 나가니까 또 그걸 물고 오고 그런 이제 리뷰되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촬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름 정도 하셨다는데 보름 동안에 매일 사용을 하던가요? 강아지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동물학교 그 같은 경우는 환경 자체가 내버려 두질 않는답니다. 계속 이제 훈련을 시키고 다만 제가 부타이에 의해서 진행된 거고요. 이제 하나 영상은 유일하게 이제 1시간 반 동안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혼자서 그 포메라이언 5살짜리인데 혼자서 1시간 넘게 노는 모습을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사업에 대한 확신이 들어가지고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제가 사업할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필드 테스트는 계속 할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저도 뭐 약간은 좀 필드 테스트가 기간을 두고 해볼 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뭐 저도 애를 키우지만 애가 저기 인형을 하나만 갖고 안 놀거든요. 맞습니다. 하루 이틀 놀다 보면 질려서 다른 인형 갖고 놀거든요. 맞습니다. 강아지도 스트레스 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운동처럼 느끼면은 그래서 저희가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볼 수 없는 강아지한테 그러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필드 테스트를 많이 해서 한 달 동안 지속하고 그러면 그런 효과를 가지고 소비자들도 사놓으면은 그래도 그냥
1회 쓰고 네네. 버리는 장난감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인식을 하게 될 거니까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은 공을 소비재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공이죠. 예를 들어서 그 소리가 나는 공, 향기가 나는 공, 그 다음에 진동이 나는 공. 진동은 뭐냐면은 강아지가 물었을 때 반응하는 거죠. 뜨는 그 사냥의 어떤 본성이랄까 살짝 이렇게 터치해줄 수 있는.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공 안에서 또 먹이도 나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강아지가 실증 느끼지 않게 또한 그 파블로의 조건이 똑 먹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넣었을 때에 강아지가 좋아하는 고유의 음악 그리고 강아지가 좋아하는 견주의 음성을 전달해 주면은 강아지가 질리지 않게 즐겁게 혼자서 놀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제품은 훌륭하다고 치죠. 우리가 뭐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뭐 걔한테도 그렇죠. 물어볼 수도 없고. 아니, YTN 그 보시면 알겠습니다. 보통 사장님이 그렇게 우기십니다. 근데 저희는 잘 안 믿어요. 아무튼 그렇다 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대체 판매와 세일즈와 마케팅은 어떤 방법을 하실 건지. 특히 초기에 이제 초기에 그 시장에 뭐랄까 런치를 잘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거로 생각하고 계신지 마케팅이 궁금합니다. 되게 관건일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가장 크게 보는 게 마케팅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어도 결국 팔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3단계에 걸쳐서 마케팅 전략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저희가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죠. 다시 말씀드린 SNS 마케팅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한 2분짜리 영상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튜브에 이제 런칭하는 거와 동시에 제가 그 킥스타트에 좀 런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그래서 첫 단계로 바이럴 마케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는 저희가 이제 박람회 준비를 합니다. 4월달에 그 학년. 잠깐만요. 킥스타터에서 잘 되시면은 바로 미국 진출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펀드레이징을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초기 제품 판매를 미리 하는 거니까. 킥스타트의 장점이 뭐냐면은 거기는 미리 선수금을 받고 그 돈으로 저희가 생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부담이 없는. 그래서 오히려 그게 기대 효과가 컸다라고 하면은 바로 한국보다 미국으로 먼저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게 큰 시장이니까 그게 더 맞을 전체 수도 있을 시장의 30% 이상이 한 70조 정도 형성돼 있거든요. 워낙 큰 시장이니까요. 아무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킥스타터. 두 번째가 저희가 박람회입니다. 뭐 지금 작게는 지금 국내 4월달에 4월 22일 날 항여울역에서 K-페페어라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박람회가 2년에 한 번 하는 독일 그 뉴렌베르그에서 하는 박람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월달에 그 라스베가스에 하는 박람회가 그 다음으로 크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일본에서 시바에서 하는 박람회가 7월달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군데를 중점적으로 좀 런칭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저희가 좀 포문을 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저희 제품 자체가 그 스마트폰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또 콘텐츠로도 저희가 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통신사하고도 협업을 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어떤 마케팅을 자연스럽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소프트뱅크죠. 그쪽하고 NTT하고도 지금 간접적으로 컨택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깔때기 될 게 별로 없습니다. 깔때기 되게 점점 좀 많았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우리 이 좋은 공간을 매번 제공해 주시는 디캠프 이날이 센터장님, 인권 청년 창업재단.
이나리 센터장이 양석원 팀장이 이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 매주 화요일 날 하던 거를 예. 이제 3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예. 8시로 우리 찍으시는 우리 이PD님의 예. 스케줄 때문에 학업 스케줄이 안 스케줄 맞아가지고 때문에 예. 저녁 수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예. 수요일로 바꿨습니다. 매주 수요일 8시. 예, 수요일 8시 D캠프에서 D캠프. 어김없이 예. 여기 이 자리 비는 거는 확인이 됐나요? 확인 제가 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D캠프 예. 4층에서 어김없이 촬영을 하고요. 그 오늘 뭐 볼레디도 나오셨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그 주로 모바일 소셜 관련된 회사들 많이 했잖아요. 앞으로는 뭐 스마트 프로덕트, IoT 환영합니다. 대환영입니다. IoT 시대죠. 예, IoT 시대죠. 사랑합니다. 많이 좀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질문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근히 질문이. 왜냐면 애견에 대한 관심은 그렇죠. 저도 워낙 큰 시장이라서요. 저도 개를 뭐 여러 번 길렀고 뭐 길렀는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보내고 그랬어요. 너무 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때 있었으면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어주는 게 확실히 개 건강이든 그 개 주인 견주의 건강이든 간에 그렇죠. 견주의 특히 정신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개가 스트레스 받으면 관리자가 또 힘들죠. 편하게 한마디 하십시오. 사실 제가 그 마이크 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질문 던진 게 하나 있어요. 강아지가 하루에 어느 정도의 운동량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수의사가 하는 얘기가 산책 기준으로 견주가 최소한 하루에 2시간 이상을 해줘야 강아지가 충분한 운동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2시간요? 2시간요? 네. 아, 그렇군요. 아니 개 제가 생각에 조그만 개는 많이 할 건 그렇잖아요. 좀 큰 개는 많이 뭐 2시간 그 크기나 이런 거에 종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들으시면 이해가실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중소형견이 사냥개였습니다. 두더지나 이런 잡는 사냥개였어요. 큰 개는 빨리는 가지만 오래 못 달립니다. 중소형견은 빨리는 못 가지만 굉장히 오래 달려요. 다람쥐 뭐 쥐 이런 거 그렇죠. 잡아야 되니까. 그런 걸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파고들어야 되고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지칠 때까지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견이 특히 장시간의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볼레디 사용해서 계속 뺑뺑이 돌면서 볼 갖다 놓고 관심 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그 수의사님의 이 논문은 승인을 받은 논문의 결과만 제가 그 병원 이름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경쟁 상대를 이제 제품을 이제 많이 비교를 해주셨는데 케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애견 호텔이나 아니면 펫샵 아니면 애견 미용소 이런 데도 경쟁 상대라 볼 수 있는데 그쪽은 혹시 고려를 하셨는지 또 거기를 어떻게 좀 극복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애견 호텔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하루 맡겼을 때 2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하루당. 그래서 사실 뭐 호텔에 맡겨도 되죠. 근데 호텔에 대개는요. 호텔이 보시면은 거의 가둬 놓습니다. 요만한 그 캐리어 안에다가 가둬 놓거든요. 그렇죠. 놀리질 않습니다. 왜? 놀리면은 엄청난 관리가 들어갑니다. 뭐 똥오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보통 가둬 놓기 때문에 얘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견주가 뭐 장기간 외출할 때에 강아지가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또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아지 입장이 좀 돼 보시면요, 호텔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굉장한 학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애견 호텔도 있지만 애견 유치원 같이 이렇게 놀리는 데도 있는데요. 있죠. 왜냐면 그런 데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그런 한 5만 원이 넘습니다. 유치원도 있나요? 유치원이 있습니다. 애견 유치원이라고 하기는 좀 유치원이 뭐 말을 좀 되게 놀려주고 하는. 그게 지금 강남에 유치원이 좀 어떻게 보면 활황입니다. 그래서 뭐 있는 사람들이 유치원에다가 굉장히 럭셔리하게, 심지어는 거기는 뭐 마사지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 개가 사람을 마사지해 주는. 아니죠. 사람이 기계가 마사지를 해주고 또 사우나도 해주고요. 아니 저도 그러면은 저기 그 좀 살 좀 빠지게끔 옛날에 저희도 사람들도 운동 저기 사냥하느라고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말로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난감 없을까? 막 유치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놀아주고. 근데 사람은 이 대표님 예. 볼레디를 사셔가지고 아, 공 넣고 네, 태다니시고 해야 되나요? 거기 그 저기 막 그 식사 나오는데 아까 그 간식 나오는 데다가 그 초콜릿 같은 거 캔디를 넣어가지고. 아니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강아지 이렇게 부를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완전히 그냥 거의 뭐 반려동물이죠. 반려동물 가족 이상으로 대우를 많이 해주고 하는.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어 미국하고 그 인식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한 그 동물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TV 동물농장이라든지 슈프도이라든지. 근데 미국에는요, 물론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오직 강아지를 위한 24시간 도구 TV라는 게 있어요. 강아지가 TV를 본다는 거죠. 사실 CRT 시대만 하더라도 강아지가 TV를 못 봤어요. 해상도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 화면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강아지가 TV를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그리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강아지가 안에서 강아지가 노는 모습이라든지 만에 하나라도 견주가 주인이 나타나면은 짖습니다. 좋아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그래서 그 정도의 그 문화 인식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도구 TV가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인데 개나 애완동물을 위한 TV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근데 그게 그 케이블 방송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제가 사실 오늘 알았는데 그 어딥니까 그 CJ 헬로비전에서 오늘부터 미국의 그 도구 TV 채널 방송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강아지를 위한 TV를 보여주겠다 하시면은 그 CJ 그 헬로비전으로 들어가셔서 보여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시장이 점점 더 발전하고 커지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군요. 유아를 위한 TV, 뭐 여성을 위한 TV는 들어봤. 드디어 이제 애견을 위한 TV 방송이 시작됐다. 또 놀라운 거는요.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뜬 게 있는데 그 젊은 그 싱글들 있죠. 20대, 30대 그 남성하고 여성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40% 이상이 배우자보다는 강아지를 선택하겠다. 강아지하고 살겠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대화가 되니까 강아지랑은. 아니 이제 사람이랑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맨날 키워갖고 싸우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자어로 있잖아요. 견팔자, 상팔자라고. 농담입니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빨리. 자, 그다음 질문.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 네, 알겠습니다. 끊어서 가시죠. 우선 그 통신사와의 이제 좀 제휴 마케팅 부분들을 고려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성격의 제휴를 하시는 건 단순히 이름만 빌리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제품에서 아무래도 통신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상품 구성을 고려하시는 건 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언뜻 보면은 하드웨어 제품이 메인이죠. 물론 저희도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일단 제품이 런칭이 되고 시장이 확대돼야 그 다음 저희가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콘텐츠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공을 넣었을 때에 저희 제품에는 적산기가 들어가 있어요. 강아지가 몇 번 공을 넣었는지 그러면 그 공 넣은 횟수를 스마트폰에다가 포인트로 적립이 됩니다. 1대1로. 하나 넣으면 1포인트. 그래서 하루에 100번을 넣으면 100포인트가 적립이 되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제공하는 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강아지 활동량도 체크가 가능해요. 공을 몇 번 놀아줬을 때 물론 그게 이제 공의 어떤 그 궤적이 나오죠. 거리가. 그래서 그걸 환산을 해가지고 그 활동량을 체크를 해서 저희가 그걸 분석해가지고 매월 강아지가 어떤 운동량에 대해서 칼로리를 환산해가지고 제공도 가능하고요. 또 음식도 저희가 정량 토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칼로리로 환산이 다 가능합니다. 적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량, 생체 리듬, 다양한 센서를 동원해서 저희가 그 강아지 어떤 생체 리듬까지도 파악을 하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통신사하고 협업하면서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거는 그런 콘텐츠뿐만 아니라 트래픽입니다. 저희가 동영상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강아지가 노는 모습이 궁금해서 열어보고 또 노는 게 너무 예뻐서 동영상을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다 데이터하고 트래픽입니다.
통신사에서는 트래픽을 올려줄 수 있는 아이템이면은 무조건 환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바로 다음 질문. 예. 또 하나가 이제 국내에는 좀 많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는 좀 이제 경쟁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있다고 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해외 진출도 고려를 하시니까 특허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특허는 이제 해외 출원 한 건 하고요. 국내 그 9건 출원하고 디자인하고 상표 출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에 내부 구조에 대한 것들은 최소한의 그 원천 특허가 다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그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실내 야구장에 공이 나오는 공 튀어나오는 그 원리도 사실은 다 특허가 풀려 있어요. 그렇듯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특허는 다 풀려 있는 상태고 다만 저희가 이제 개선 개량 특허 개념으로 그 안에 시스템화를 해서 특허를 준비를 하고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부분은 크게 저희가 뭐 염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문. 우리 이 PD님. 예. 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그 음식을 나눠주는 기계가 있고 공을 또 던져주는 기계가 따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모두 합친 그런 기계들은 아직 시중에 안 나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자동 급식기하고 홈 카메라가 연동되어 있는 제품이 한두 개 나와 있습니다. 또 출시 예정인 것도 있고요. 네, 많은 저 그 사업 경진대회에 출품한 단골 여러 번 아이템이죠. 한 2, 3년 동안 많이 나왔던 그런 아이템이죠. 근데 지금 출시 예정인 제품도 현재 좀 많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해외로 넘어가면은 그 볼 슈팅기가 있습니다. 다만 단일 제품으로 한 20여 가지의 제품이 구성되어 있고 이와 같이 저희와 같이 볼 슈팅기하고 먹이 그다음에 홈 카메라가 구성되는 제품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첫 스타트를 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미 기존에 뭐 볼 슈팅기나 먹이를 주는 기계를 만든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 업체들이 왜 이것들을 다 합친 어떤 새로운 기계를 만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저 볼 슈팅기 업체에서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어떤 가치라든지 시장을 봐가면서 해서 저희도 그 현재는 보고평 위주로 먼저 출시를 할 겁니다. 보고평이라면은 볼 슈팅하고 급식하고 간식만 있는 기능이죠. 거기에 이제 작은 리모컨도 하나 들어갈 건데요. 그걸 먼저 런칭을 하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홈 카메라를 적용을 해서 고급형으로 런칭을 할 겁니다. 그건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 어떤 그 네트워크 환경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해외에 비해서. 그래서 충분히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저희가 그 린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시장 반응을 보는 거죠. 심플한 보고평 제품으로 먼저 시장을 런칭하면서 어느 정도 이게 성공했다 판단되면은 바로 옵션화 해가지고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대표님 이제 저희가 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셨고 또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그 많은 컴피티션에 신청을 하셨죠? 네, 뭐 창업경진대에 많이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창업경진대에만 너무 따라다니시는 거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뭐 창업경진대에는 뭐 상금이 있는 데는 사실은 저희 거의 컨택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왕 경진대회 할 거면 좀 큰 규모의 대회를 좀 하자.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그 미래부하고 그 KBS하고 하는 천지창조에 도전장을 내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 주까지 아닌가요? 예, 3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업데이트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군데 하셨잖아요. 네, 제가 지금 뭐 제가 좀 자랑질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그 엔젤 투자 협회의 IR을 시작으로 해서 그 미래부에서 주관하는 스타트업 캠프에 선정이 돼가지고 작년에 실리콘밸리를 갔다 왔고요. 코엑스에서 그 IR을 대규모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또 그 르네상스 호텔에서 IR을 또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제가 그 경북 테크노파크 BI로 선정이 돼가지고 경북요. 경북 일부 좀 지원을 받고 또 제가 저 서울 테크노파크하고 그다음에 그 모 텔레콤하고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저기
저기 지금 그 양산 자금이나 마케팅 자금으로 지금 펀드레이징이 좀 필요하신 그렇죠. 저희가 지금 거죠? 정부 지원 자금하고 엔젤 투자 받은 거 가지고 금연까지 제작이 가능하고요. 아, 예. 그래서 이후에 이제 시제품 그 시생산하고 운전 자금, 그다음에 마케팅 자금이 지금 좀 절실한 실정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로 지금 한 5억 정도만 5억 정도. 있으면은 바로 지금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 대표님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대표님 뭐 굉장히 좋아하시는 회사죠. 네, 저기 뭐 저도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박 대표님이 네. 뭐 쫄쫄 우리 한 100분 정도 나오셨는데 네. 한 탑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이 순으로. 예. 그래서 뭐 이 세대를 요즘 브라보 세대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네. 저도 그 나이대로 가서 그런지 몰라도 네. 뭐 그런 마음도 일부 있으나 일단은 지난 뭐 한 20년 넘게 IT 분야에 종사하시면서 이렇게 쌓았던 경험이나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만나서 이게 뭐 사실 IR 토크쇼인데 얘기를 했을 때 딱딱 준비한 그런 멘트들, 그렇죠. 그다음에 대응, 그다음에 기존에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보여서 아 역시 그 경륜이나 경험은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 특히 이런 제조나 마케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분야에서는 확실히 그런 경험이나 경륜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보기 좋고,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돈은 그래서 5억이 지금 필요하시죠. 저는 오늘 박 대표님 뵈면서 똑같은 이 대표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컴피티션을 많이 다니셔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군데서 많이 깨지셔서 그런지 몰라도 질문을 많이 받고, 그래서 뭐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을 잘 하시는 거는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하기에는 이 아이템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회사를 우리 벤처 캐피탈이 투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제가 스스로 질문해 보면 답이 잘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만약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그 무슨 회사의 지분 투자보다는 프로젝트 투자 같은, 그러니까 킥스타터 같은 사실 투자가 되겠죠. 킥스타터는 물론 이제 제품을 만든 거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이거의 수익이 나면 수익을 일부 쉐어하는 정도의 것은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회사의 지분으로 투자하기에는 회사가 이 제품 하나 가지고는 회사의 업사이드가 우리나라 시장의 현실이나 수출이 되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낮다라고 좀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시고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진지하시고 좋은데 이 경영 능력이 어떻게 될까도 궁금합니다. 특히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CEO로서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다닐지, 지금은 뭐 그 다른 분이 뭐 한두 분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걸 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님 얼마 금액을? 뭐 저는 이제 금액을 밝히기 전에 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러니까 뭐 송 대표님도 창업경리대 아까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그 단골로 나오는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2-3년 전부터 단골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뭐 그 여러 회사들이 바로 뭐 내년이면 뭐 제품이 나와서 양산을 들어가겠다 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제품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뭐 좀 젊은 20대 젊은층들이 펫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이렇게 뛰어든 그런 뭐 그 상금을 타기 위한 그런 사업 계획서나 그런 그 경연 대회 그런 목적이 많아서 그런 탓도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그런 아이템이 많다는 건 시장이 크다는 또 그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좀 시간을 잘 엄수해서 올해 뭐 7월 양산 시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그 시간을 지켜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해서
좀 뭐 브라보 세대로서의 어떤 그런 걸 긍지나 이런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사실 근데 시간은 못 지키더라도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모카볼 너무 빨리 만들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말 이 상품성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드시는. 저도 그렇게 좀 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5억 정도 필요하시다면 뭐 대표님 워낙 좀 준비된 자세로 확고하게 답을 해주신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 2억 5천 정도는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저도 뭐 사장님 굉장히 뭐 잘하실 걸로 보고요. 저희는 저희가 투자하면 정부에서 5억을 넣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까지 투자를 검토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억이 들어오면 1 플러스 5? 1 플러스 5로 5 매칭.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